안 좋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죽어도 안 보내려고 해요. 자기 딸들에 대해서. 그만큼 진짜 이 보이부라는 집단은 많은 파워를 가지고 거의 안녕하세요. 북한에선 하주원입니다. 가장 무서웠던 일은 굉장히 많은데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보이부에 저는 한 13일, 14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보이부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정원과 같은 급인데 보이부에서는 일단은 고문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보이부에 들어갔던 거는 이제 14살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전 이야기 이제 시랩에 올라왔던 전 이야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14살 때 이제 북송당해서 때리면서 정보를 캐내는 거죠, 걔네들은. 거기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일단 걸어서 들어가도 나올 때는 걸어서 못 나와요. 거기는 무조건 누워서 나와야 돼요. 북한에서는 범죄가 굉장히 많은데 신고를 해도 뭐 오질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정말 경찰차가 바로 신고하기는 3분 만에 오는 그런 시스템 아니거든요, 여러분. 경찰차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걔네들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 석유가 없어가지고 글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올 수가 없어요. 오려면 자전거 타고 오거나 아니면 뛰어와야 되는데 뛰어오려면 뭐 어떻게 산 넘어야 되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미제 사건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북한의 현재 실존하는 제가 경험했던 가장 최악의 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그런 집단들도 있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그런 집단들도 있을 것 같고, 바로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보이부입니다. 이 보이부는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그쪽에 진짜 2주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직접 봤던 그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또 일단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반정부 뭐 그런 단체라던가 아니면 개인을 잡아들이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부는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애들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도 없어요. 국정원 원장도 사실 함부로 못 건들이잖아요. 북한의 보이부 이제 부장도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만큼 진짜 이 보이부라는 집단은 많은 파워를 가지고 거의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고문을 당하고요. 고문을 당하는 거는 이제 뭐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뭔가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갔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캐묻기 위해서 하는데, 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게 되면 일단은 고문이 시작되고요. 뭐 아이들은 사실 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시 2005년 당시 저는 14살이었기 때문에 뭐 고문보다는 사실상 이 무릎을 꿇고 딱 앉아 있어야 돼요. 그 하루 종일 신문 할 때만 제외하고, 그리고 그냥 무릎을 일단 펴서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문 당하는 걸 저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시설이 딱 이렇게 딱 있고 앞에서 이렇게 앉혀놓고, 그러니까 여기 쭉 이렇게 수감자들이 있고 이 앞에 이제 그냥 약간 공개신문 그런 것처럼 좀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걸 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일반 보이부 그런 거보다 탈북자들을 신문하는 그런 전담 보이부, 그러니까 그 부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더 악마 같은 놈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이 주먹으로 진짜 여자 자궁에다 손을 막 넣고 이러는 놈들이에요. 진짜 이 지독한 놈들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신의주 보이부에서는 시설이 이렇게 있으면 다 이 각 방마다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철창이니까 이게 벽으로 된 게 아니라 다 철창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앞에서 이렇게 신문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그 공무원들이라던가 북한 그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들을 용서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포용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통일되면 바로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그 정권을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그냥 악마 같은 노예 같은 애들이죠.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때, 무력으로 통일하던 평화 통일하던 통일됐을 때 가장 우리가 파괴해야 될 집단 1위가 바로 보이부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조선인민군입니다. 조선인민군은 북한 군대의 공식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인민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47년도에 이제 창설이 됐는데, 얘네들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군대는
보이부급까지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보이부에 비하면 사실상 거의 애교 수준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정말 최악의 집단인 거죠. 북한 사회 안에서 좀 주민들에게서 많은 피해를 끼치는 집단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이 가장 하고 있는 최악의 그런 행위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주민들, 특히 그 군대는 대부분 다 남성이기 때문에 이 밑에 내려와서 얘네들이, 그 젊은 애들이 다 내려와서 막 민가에 불 지르고 소를 도둑질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도둑질을 해가요. 그 주민들도 사실상 먹을 게 없는데 걔네들이 싹 다 이렇게 싹쓸이를 해가니까 더 큰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북한 김정일이 들어서서 가장 내세웠던 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바로 선군 정치라는 게 있거든요. 선군 정치라는 건 말 그대로 군대를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우선시하게 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 군대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또 다른 세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에서 군을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적절하게 민과 군이 서로가 뭔가 이렇게 감시하기도 하고 통제가 가능하고 또 중간에 중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군이 민가에 내려와서 살인을 저질러도 김정일은 다 석방시켜줬어요. 군대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예, 군인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벌을 하더라도 강제 제대를 시킵니다. 북한에는 여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자가 군대 가고 이게 의무가 아니죠. 근데 북한은 이제 여자들이 그 당원증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왜냐면 당원증이 있어야 북한에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냥 계속 바닥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제 여자들도 많이 가는데 거의 진짜 많이 가요. 아무튼 대부분 다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남성들 군관이거든요. 근데 그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이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죽어도 안 보내려고 해요. 자기 딸들에 대해서. 자, 마지막은 바로 제가 수감되었던 수용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최악의 집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부 다음으로 정말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수용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법을 어겨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수용소일 텐데, 예를 들면 저처럼 이제 탈북했다가 북송당한 사람들. 근데 이제 수용소도 여러 가지 수용소가 있어서 이제 일반 그 범죄자 가는 수용소랑 탈북자들이 가는 수용소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일반 그런 데는 이제 면회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이렇게 해주고 이러긴 하지만, 탈북자들이 갇혀있는 사실 그런 데는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일반 그런 수용소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엄청난 그 폭행, 인권 유린이 이제 자행이 되는 거죠. 그 수감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군인들에 의해서. 네, 여기는 제가 어떻게 무고하게 가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수용소에 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탈북자들만 가는 그런 수용소에 있었으니까 뻔하잖아요. 다 탈북해서 그 바로 옆에는 저랑 같이 탈북했던 그 아저씨도 있었고, 예,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국민 여권을 가진 제 입장에서는 지금 무고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무고가 아니라 엄청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여길 거잖아요. 이제 경제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횡령을 저질러서 농장에 어떤 창고를 털거나 아니면 그 관리인인데 그걸 빼돌리거나 이래서 이제 가는, 그러니까 그거는 시범 사범 이런 걸로 걸려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고는 사실상 없어요. 북한 법에 따르면. 그거는 아마 팩트체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잔인한 곳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때는 없어서. 근데 가능성은 있죠. 북한이기 때문에. 왜냐면 북한에서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생화학 무기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그 전염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모아서 이제 나중에 폭탄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상황에 터뜨리는 약간 그런 무기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걱정해야 되는 거는, 국제사회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핵폭탄이 아니에요. 핵무기가 아니라 사실 생화학 무기거든요. 네, 그런 무기를 아마 개발하려고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근데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지만 일반 그런 수용소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적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17년 동안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집단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릴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좀 충격적인 그런 집단들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 다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